데이터베이스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통신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간략하게 DB라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핵심은 데이터가 되겠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데이터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한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정리가 잘 되어야 되겠고요. 어떤 데이터 모델로 정리할 건가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개념마다 데이터 모델마다 이제 달라지니까 요건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안에서 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 정리가 되고 데이터 모델에 따라서 잘 정리가 되고 컴퓨터 상으로 접근이 가능한 이 데이터의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요. 이런 소프트웨어는 DBM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매니지먼트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많고,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소스로 많이 활용하는 게 PostgreSQ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좀 어려운데 PostgreSQL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PostgreSQL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도 있다. 이건 종류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법은 미묘하게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언어는 문법 체계가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써서 데이터베이스를 제어를 하거든요. 잘 보면 DBMS,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인 이 DBMS를 내가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언어를 SQL이라고 부릅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서 구조화 시켜서 질의를 보내는 언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왜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DB는. 자,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데,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겠고요. 자, 필요한 경우에 불러오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불러오는가는 DBMS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누가 만드는가에 따라 가지고 문법 체계는 다를 테니까요. 근데 이렇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다 개별 데이터베이스마다 공부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읽기 쓰기를 하기 위한, 뭐 간단하게 말해서 읽기 쓰기지만 더 복잡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읽기 쓰기를 하기 위한 표준적인 명령 체계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찾아보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 데이터베이스를 그래도 표준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SQL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현실에 있는 이 데이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구조화를 시켜야 되는데, 구조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는 관계형 DB라고 해서 Relational DB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생각해서 데이터를 구조화시켰다 하는 겁니다. 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데이터를 relational 모델로 이제 관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relation이라고 하면 이제 관계니까, 뭔가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x하고 y가 있으면 연결시켰다는 거죠. x가 있으면 y로 연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x가 있으면 y를 뽑아낼 수 있는, 자, 이런 데이터 구조를 relational 모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모델의 아주 대표적인 예는 테이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가 있습니다. 표가 있다는 말은 행도 있고 열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이제 행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요 테이블을 우리가 릴레이션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릴레이셔널 모델에서는 이런 테이블, 행과 열을 가진 테이블을 릴레이션으로 부르는 거고 행과 열을 잘 조합을 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어떤 정보에 대한 꼬리표, 레이블을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셔널 모델에서는 이 레이블, 꼬리표라고 하지 않고 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키는 각 행마다 정보를 이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키는 다 달라야 됩니다. 서로 다른 키를 부여를 하고 그 키를 기반으로 해서 나머지 이 정보들을 다 찾아가는 방식이 릴레이셔널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그림에 보면 마크가 있는데 요 마크를 키로 해가지고 여기 폰에 대한 테이블이 있죠. 이건 위에 건 이름에 대한 테이블인 것 같고 밑에는 전화번호에 대한 테이블인 것 같은데 요 마크에 대한 전화번호를 찾아가면 요 마크라는 키, 그러니까 마크라는 키에 대한 이름은 사무엘 클레멘스. 사무엘 클레멘스의 전화번호는 5가 굉장히 많다는 걸 우리 눈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릴레이셔널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 데이터 모델을 관계형으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구조적인 집합체를 만든 걸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거고 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를 실제 구현하고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DBMS라고 하는 거고 DBMS의 예는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PostgreSQL이 또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거고 이 DBMS를 또 외부에서 제어하기 위해서는 명령어를 이제 줘야 될 건데 그 제어하는 명령어는 SQL 방식을 따른다고 정리하면 쉽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어떤 관점을 봐야 되는가 하는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스루풋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느냐?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에서 지금은 또 다른 이 대응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이 데이터들의 관계, 여러 가지 조합들 이런 거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빅데이터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엄청나게 많이 처리하기 위한 아주 간략화된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웹에 연결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요즘은 웹으로 정보 인터페이스 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기 때문에 물론 예외적인 경우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웹으로 이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자 웹으로 접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웹에서 좀 이 W하고 비슷한 단어로 이제 V자가 보이니까 이 V자로 VVV로 이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V인가 하면 velocity, volume, variety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접근하는 속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제일 좋은 거는 리얼타임으로 하면 좋은데 리얼타임으로 하려고 하면 이 서버의 용량이 어마어마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velocity를 자 어떻게 이제 선택을 할 거냐?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리얼타임 접근이다 라는 거고 자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볼륨, 어떤 규모를 가지고 있을까? 요즘은 메가바이트는 없다고 봐야 되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데이터를 저장해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는 행과 열이 있어서 복잡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데이터, 빅데이터인 경우는
아주 간단한 접근 방법이 또 필요해집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데이터베이스는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 데이터가 뭐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림도 있고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오디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능력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 데이터베이스의 성능 조건 두 번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스루프도 중요하지만 이 처리하는 시간이 또 굉장히 많이 걸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잘 쓰지 않고 불편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DBMS가 얼마나 빠르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게 또 중요한 성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DBMS 많이 전적으로 이 스루프 타임을 감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 그 테이블을 설계를 할 때 처리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도록 이 DBMS의 특성을 잘 공부하고 데이터 모델을 잘 공부해서 체계적으로 구성을 또 해줘야지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시간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는 항상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업그레이드하면 옛날 데이터가 그대로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잘못 설계되면 넘어오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DB를 옮기기 위한 또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유지보수를 염두에 놓고 설계를 해야 되고 이 여기에 대한 지원이 DBMS가 좋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정말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정확도 혹은 무결성, 영어로는 accuracy 혹은 integrity. 그러니까 결함이 이제 없어야 된다는 건데 자, 데이터를 저장하다 보면 요즘은 막 분산 데이터베이스도 있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인데 이 검색을 해보면 값이 두 개가 튀어나와 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미스매치, 데이터의 결함이 없도록 저장해서 관리가 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한 특성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는 또 중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러 개의 이제 테이블에 나타나는데, 여러 개의 테이블에 나타날 경우에 자, 이 중복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나 혼자 PC에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다 웹에 연결된 상태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해킹의 어려움, 문제점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게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시큐리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빠짐없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 성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보잖아요, 정보. 자, 이 정보를 DB에 이제 저장을 했는데 얘는 홀로 연결되지 않고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데 얘가 그냥 네트워크로 연결되면 인터페이스를 내가 못하기 때문에 중앙에 반드시 서버를 둬서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그러니까 웹이라고 하면 브라우저에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뭐 획득하고 싶다 이런 걸 하겠죠. 그러면 네트워크 통해서 전달되면 서버에서는 들어온 요청에 맞는 정보를 발췌해 가지고 DB를 넘겨줍니다. 넘겨줄 때 그냥 숫자, 문자만 오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넘겨줍니까? HTML을 기반으로 해서 넘겨주죠. 이건 웹서버가 자동 생성을 하는 거고요. 근데 디자인까지 넣는 거는 CSS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넘겨주게 되면 이 서버가 브라우저 쪽으로 굉장히 세련된 정보를 넘겨주게 됩니다. 물론 여기 서버가 가지고 있는 DB 정보는 그냥 숫자, 문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가가 또 서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 모델 중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얻고 있는 릴레이셔널 모델을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릴레이셔널 모델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를 알아야 되겠죠. 그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B가 있다고 하면 이 DB 안에는 테이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테이블이 이제 많이 있고, 요 테이블이 이제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저장하는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DB가 있으면 요 DB는 외부랑 이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요 통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DBMS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DBMS에서 이 DB를 관리를 하고 제어를 하고, 이 DB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의 집합체인데, 이 릴레이셔널 모델에서는 테이블의 집합체입니다. 테이블의 집합체. 근데 릴레이셔널 모델에서는 뭐 테이블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릴레이션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이름이 있다고 이제 불편하지 말고 꼼꼼하게 한번 따져 봅시다. 그 relational 모델이라고 해서 관계라고 했는데, 이 관계는 같은 말로 쓰이는 게 표니까, 그러니까 표 기반으로 데이터를 구조화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행과 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자, 행은 말 그대로 이제 가로로 데이터가 있는 거고, 열은 세로로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세로의 이름입니다. 자, 세로의 이름을 무언가로 이제 해줘야 되는데, 요 세로의 이름을 부여하는 거는 헤더라고 부릅니다. 자, 헤더가 있고 그 헤더 밑으로 데이터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이 헤더 자체는 뭔가 하면, 자, 이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이제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스키마. 그러니까 스키마는 이제 핵심적인 뭐 지시자, 식별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스키마를 이용해 가지고 요 헤드의 이름, 그러니까 A1, A2, 뭐 A1, AN 이렇게 있는데, 자, 요 밑에 있는 이 데이터들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스키마를 이 헤드에서 정보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튜플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튜플. 자, 튜플은 우리가 또 많이 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튜플. 자,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 파이썬에서도 이제 쓰이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말하는 튜플은 이 행에 대한 정보입니다. 행의 정보를 쭉 나열을 하게 되면 우리가 릴레이셔널 모델에서는 튜플이라고 하는데, 이건 로에 대한 것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튜플이라는 말 대신에 record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record. 어떤 기록을 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행은 가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relation schema, 그러니까 요 relation에 대한 뭐 식별자라든지 혹은 개요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하나하나 이렇게 매핑이 되죠. 그래서 테이블 헤드에 있는 정보들이 다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튜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attribute이라는 게 있는데, attribute은 이제 칼럼입니다. 칼럼 보면 이제 attribute는 속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 여러 속성들이 인스턴스로 이제 있는데, 요 속성을 표현하는 거는 relation schema. 그러니까 요
열방향의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그 개요를 설명하는 게 스키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릴레이셔널 모델에서 릴레이션이라는 거는 테이블을 뜻한다. 릴레이션은 테이블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릴레이셔널 모델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키입니다. 키. 자, 요 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열쇠인데 우리말로 이제 열쇠라 번역하지 않고 키라고 그냥 사용을 하죠. 자, 키를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요 키는 어디 쓰이는가 하면 자, 여기에 튜플이 행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요 행 하나하나를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입니다. 그 어른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키는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안 됩니다. 이 키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는 튜플에 대한 식별을 해주는 거고, 헤더는 이 relation, attribute에 대한 스키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헤드하고 또 차별화되는 게 body죠. 헤드가 있으면 헤드에는 relation 스키마가 있다고 하면 body에는 말 그대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데 이 데이터는 튜플하고 attribute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튜플을 자, 데이터베이스는 그 수백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수백 가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다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의미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할지는 잘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거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계속 검증을 해 왔기 때문에 내가 큰 어려움 없이, 그 다음에 큰 문제 없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DBMS에서는 그 1등 업체가 좋긴 한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정말 신뢰성이 있고 접근 속도, 스루프 타임이 엄청 좋아서 사용하는 건 좋지만 또 비싸기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가 자, 이 비싼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어 학교에 있는 학생의 정보라고 하면 이 오픈소스 아무리 좋아도 이걸 사용하기가 좀 꺼려지는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자, 어느 정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굳이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PostgreSQL이라는 거는 오픈소스 DBMS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건데 이걸 써도 괜찮은 게 개발된 기간을 보면 1977년부터 개발을 해 왔었기 때문에 40년 이상 이제 개발이 된 굉장히 검증이 오랫동안 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DBMS죠. DBMS인데 얘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오픈소스로 이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ostgreSQL은 이름이 좀 너무 발음하기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도 힘들 것 같은데 포스트는 말 그대로 포스트입니다. 자, 이후에 나왔다는 건데 뭐 이후에 나왔는가 하면 인그레스 이후에 나온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포스트 인그레스 하면 발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인 생략하고 포스트그레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그레도 뭐 약자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개발돼 오다가 1986년부터 포스트그레가 되고 그 다음에 1996년부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정도 전에 포스트그레 SQL 발음을 잘 해야 됩니다. 발음은 포스트그레 SQL입니다. PostgreSQL이라는 이름, 굉장히 어려운 이름, 헷갈리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코끼리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이 PostgreSQL은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특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소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부실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여러 사람들이
잘 개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다가 뭔가 데이터에 뭐 결점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하소연하기는 좀 어려운 거는 있겠죠. 오라클이라고 하면 오라클 쪽에 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약간은 이제 감수하고 사용하더라도 충분히 잘 되어 있고, 이게 좋은 점이 요즘은 여러 사람이 이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왔기 때문에 자, 이런 오픈 소스로 해가지고 특별히 성능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느끼는 신뢰도라는 것은 또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포스트그레스QL이 조금 약점일 수는 있습니다. 포스트그레스QL의 이제 특성을 보면 자, 포터블. 자, 어떤 운영체제든지 설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또 reliable. 자, 이 PostgreSQL은 데이터를 저장했는데 이게 사라졌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같은 거 저장했는데 달라졌다거나 뭐 그런 신뢰성 문제는 수십 년이기 때문에 다 해결이 된 거고요. 스케일러블은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작게 돌리고 싶기도 하고 정말 크게 돌리고 싶기도 한데 이게 되냐 하는데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PostgreSQL에서는 빅데이터까지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성. 이 오픈소스라서 보안성 걱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보안성이라는 건 오픈소스라 해가지고 약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검증된 보안 체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SQL 문제도 잘 해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리커버러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다가 이게 망가졌을 경우에 이게 복구가 되느냐라는 부분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